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올 추석 연휴에 한해 2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농가들의 표정이 모처럼 만에 밝아졌습니다. 최근 유통업계에선 한우 선물 세트가 매출 1위를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선물가액 상향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농업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 이곳에선 청탁금지법 유관기관 단체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농업 관련 기관과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간담회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에 대해 한시적 조정이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와 태풍 등 자연재해,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고향 방문 자제까지 농축산업계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측되는 국가 재난 상황인 만큼 권익위가 선물가액 범위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고려한 필요 최소한의 보완 대책이었다며 전 위원장은 청렴사회의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물가액 상향을 상시화해달라는 농업계의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겁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한 권익위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이 같은 조치가 올 추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아 건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환영하는 바다, 조금 더 연장을 해주든지 구정 때까지만이라도 한번 해보고 전체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고 나서 농산물에 한해서만이라도 좀 제외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올해와 같은 코로나19, 자연재해의 여파가 아니더라도 수입 농산물 증가와 소비자의 기후 변화 등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대폭 줄면서 농가들이 설과 추석 명절 특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농민단체들은 만약 상시화가 쉽지 않다면 연중 2회 명절 기간에 한해서라도 선물가액을 늘리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최소한 명절만이라도 해주면 농가나 어가에서도 명절 선물 준비할 때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정리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국민들 권익을 보호하는 기운데 수입 농산물하고 국내 농산물하고의 구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실제로 권익위의 이번 한시적 선물가액 상향 조치가 침체 일로이던 농축산업계에 잠시나마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유명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선 건강기능식품의 명절 선물 1위 자리를 빼앗겼던 한우가 최근 다시 추석 선물 세트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으로 고가의 한우 선물 세트 수요가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수 축산 농가들의 명운은 사실상 명절 특수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가들의 생존을 위한 선물가액 상향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농가들은 묻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로 농촌 지역과 지방 도시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등 난제를 풀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하지만 통합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 간 통합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역의 경제 기반과 행정체제를 통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취지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15명씩 추천한 위원 30명이 행정통합의 의제와 방법, 새로운 행정체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올해 말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방안을 완성한 뒤 2022년 7월경 행정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도 통합은 시도가 가지고 있는 혁신 역량을 배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지방정부를 만들므로써
혁신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또 그것을 유기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광주시와 전남도도 슈퍼지자체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민들의 공감대나 의견을 들어본 이후에 그동안은 실무자들 간에 상호 이렇게 교류하도록. 전남도는 논평을 통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아직 행정통합에는 조심스러운 모양새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부산, 울산, 경남을 묶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3개 시도가 만나 동남권 메가시티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으며 내년 3월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와 도가 통합하면 기초자치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초지자체 사업이 광역으로 묶이면서 행정서비스의 차별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경우 농촌 지역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통합이 되면 지역 전체적으로 재정 효율성이 올라가는지는 몰라도 농업 쪽이나 읍면 지역에 예산 투자가 좀 차별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 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첫 발을 내디딘 지자체 행정통합 논의. 위기의 농촌을 구할 대책이 되기 위해선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는 사상 초유의 비대면 추석이 될 전망입니다. 농산물 장터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차에 탄 채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승차 구매 행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비대면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된 농산물 판매 행사장입니다. 휴게소 방문객들이 차에 탄 채 거봉포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는 올해 입장 거봉포도 축제를 열지 않는 대신 지난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승차 구매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입장에서 생산하시는 거봉포도 농가를 위해서 우리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반응은 아주 좋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일에는 한 700 정도 나가고 휴일에는 그거의 배 이상 나가죠. 사상 초유의 비대면 추석을 앞두고 드라이브스루, 즉 승차 구매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 농산물 거래가 많아지는 시기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런 비대면 판매가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들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승차 구매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는 25일 정읍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주차장에서 승차 구매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 품목은 사과와 배, 수박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로 시중 판매가보다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26일에는 강원 강릉시가 강릉올림픽파크 하키경기장 주차장에서 승차 구매 행사를 엽니다. 차례상 꾸러미와 햅쌀, 사과 등 6종을 판매하며 가격은 시중보다 10에서 20% 저렴합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줄면서 낮은 가격에 농산물을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홍삼을 비롯한 농산물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한 전북 진안군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총 3일 만에 1억 3,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농업계에서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과 승차용 구매가 판로가 막힌 농가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국내 기술진이 인공조명으로 열매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술을 활용한 식물 공장을 남극 세종기지에 보급할 예정인데요. 식물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빙하로 뒤덮인 남극에서도 수박과 토마토 등 과채류 재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연 평균 기온 영하 23도의 남극 세종기지. 10년 전 농촌진흥청에서 보낸 식물 공장 덕분에 기지 대원들은 상추를 기를 수 있었지만 수박이나 고추 같은 과채류는 빛과 온도 조절이 어려워 재배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LED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추 등 과채류를 적은 빛으로도 재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약한 조명으로도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재배 환경을 개선해 잎채소류와 과채류를 동시에 재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엽채류가 재배되는 생육 가능한 온도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과채류가 제일 자라는 생육종 온도 범위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재배를 반복 실험을 해가지고 같이 재배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예. 농진청은 오는 10월 남극 세종기지에 토마토 등 열매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에는 운송수단이 없어 수개월 동안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기지대원들은 이제 실내에서 애호박, 수박과 같은 과채류도 재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외로운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기지대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정서적인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플랜트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네. 이게 푸른 채소를 본다는 게 하나의 낙이 되더라고요. 엽채류와 과채류를 동시에 재배하는 식물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하루에 최대 2kg에 달하는 엽채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LED 인공광으로 재배한 열매 채소는 60일이 지나면 첫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식물 공장은 주로 섭취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수확량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보급되는 신규 식물 공장인 경우에는 관상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수확할 수 있는 종류도 다양해지고 대원들이 지금 이 새로운 식물 공장 보급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농진청은 식물 공장을 보내기에 앞서 식물 공장 전문가와 함께 세종 기지 대원들에게 신선 채소 재배법을 교육했습니다. 또 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식물 공장에는 작물들의 재배 환경 조절과 생육 상황 영상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식물 공장은 10월 말 남극 탐험선에 선적돼 3개월 뒤 남극 세종기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지난해 3월 농협은 소 근출혈 보상보험을 처음 출시했습니다. 보험 출시 당시 많은 한우 농가들은 앞으로 근출혈로 인한 피해를 크게 덜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모았는데요. 이에 걸맞게 최근 농협은 보험 도입 2년 차인 올해 1월에서 8월에만 소 근출혈 보험금으로 12억 원을 넘게 지급해서 농가 실익의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 근출혈 보상보험은 지난해 3월 처음 출시됐습니다. 이 보험은 출하 때 근출혈로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를 위해 농협안심축산분사와 NH농협 손해보험이 함께 도입했습니다. 근출혈은 근육 내 존재하는 모세혈관이 파열돼 혈액이 근육 속에 남는 현상으로 근출혈이 발생하면 도체육의 저장성이 나빠지고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한우 근출혈 발생률은 약 1%로 근출혈이 발생한 한우는 7,400여 마리에 달했습니다. 당시 농가 피해액은 약 50억 원가량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소가 살아있을 때 근육 혈관이 파열돼서 고기가 검게 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농가로서는 큰 경영 리스크죠. 농협은 올해 소 근출혈 보상보험이 농가 실익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출혈이 나타나면 한 마리당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가량 값이 떨어지는데 농가 입장에선 보험을 통해 손실을 상당 부분 보전하게 된 겁니다. 올해 8월까지 보험 가입률은 전체 출하 마리수의 77% 수준이고 보험금 지급액은 12억 6천만 원으로 근출혈이 발생한 소 한 마리당 평균 57만 원 지급됐습니다. 농협안심축산분사 관계자는 앞으로 소 근출혈 보상보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근염 등 다른 이상육 피해에도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가의 또 다른 리스크는 근염이나 이런 쪽인데 아마 근염 쪽도 확장해서 보험을 넓히면은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소 근출혈 보상보험은 농협축산물 공판장 4곳과 일부 축협 공판장 등에서 운영 중입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해당 공판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8,200원으로 공판장이 2,800원, 출하 농축협과 출하 농가가 각각 2,7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별을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피해벼의 경우 품종 제한 없이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 가격은 피해벼 상태와 품질 등을 고려해 중간 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할 계획입니다. 단 유색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 관계자는 피해벼가 매입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감귤 소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제주감귤 제값받기 실현과 상품성 강화를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극조생 미숙과 수확 확인용 드론을 활용해 극조생 감귤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에 드론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위반 시 과태료를 최고 1,000만 원까지 상향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구매 패턴 변화에 대응해 직거래 소비처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유통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 원주 원예농협과 원주시가 최근 반곡동 원주 혁신도시에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인 원주 행복장터의 문을 열고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에 들어갔습니다. 원주 행복장터는 연면적 601제곱미터 규모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롯해 농가 레스토랑, 체험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심상돈 원주 원예농협 조합장은 원주를 비롯한 도내 각지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산물이 연중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행복한 장터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취업과 창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0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과 한우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농식품 분야 일자리 정보와 140여 개 관련 기관 기업의 채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또 창업에 성공한 청년 기업가들의 사례를 영상으로 선보이고 8가지 미래 유망 일자리도 선정해 소개합니다. 온라인 화상 면접이나 채용 상담을 원하는 구직자는 25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 농업 선진국에선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적응과 자립을 돕는 사회적 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농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돌봄 서비스나 교육, 일자리 같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조차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확산하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농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는 건데요. 마을 공동농장을 활용해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거나 야생화 재배를 통해 마을 고령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 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교육과 멘토링 진행이 대표적인 사회적 농업 활동의 유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으로 9곳의 사회적 농장을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9곳, 올해 12곳을 선정해 총 30개의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로 총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농업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우선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어야 하고 조직 형태가 법인이거나 단체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둬야 할 게 있는데요. 구성원으로 사업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지원이 불가하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국비나 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선정 예정인 곳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 방법은 공모에 안내된 사업 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소당 총 6천만 원 내외에서 최대 5년 동안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자금은 사회적 농업활동 운영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활동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농업 농촌의 가치를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N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